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린 것까지 막 했었죠. 일반형, 표준형, 막 그림 그리는 거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유리함수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사실 그래프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거는 뭐 안 배운 것 같은데 하더라도 그게 아예 안 배운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랑 막 섞여서 그래요. 알겠죠? 그냥 단순히 유리함수로만 안 나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산술기하가 섞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이 섞일 수도 있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과 이제 겹치거나 아니면 만나도록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이 막 겹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유리함수로만 나오는 문제에서는 크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그림 그리는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점근선, 대칭선, 대칭점 요 세 개와 y절편 또는 x절편 요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x절편보다는 y절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y절편을 웬만하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y절편을 못 구한다. 그러면은 x절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이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곡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쁘게 그리려고 해도 오차가 조금씩은 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점근선과 y절편을 이용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자, x에 대한 점근선 여기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얘가 0이 아니라면은 분모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이 숫자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y는 1이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으니까 y가 1인 지점은 그래프가 그려지지 마라 라고 경계선을 그어준 거. 그게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y절편을 찾는 거죠. x가 0일 때 y절편은 양수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그려지게 될 거다. 이거 괜찮나요? 이때 우리는 이 점을 보고 대칭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랑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 이걸 보고 우리는 대칭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칭선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고 했다. 괜찮죠? 그리고 대칭선의 교점 또한 대칭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써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을 써주도록 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네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프 이쪽 방향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쪽으로 그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쪽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는 y 절편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y 절편을 좀 더 정확하게 찍어줘야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이면 사사분면을 안 지나가는 거고 노란색이면 사사분면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우리 이런 것도 배웠었어요. x분의 5 그 다음에 y는 x-2에 5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이걸 보고 아 얘는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y는 x분의 a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대칭점에서 멀어진다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이니까 음수쪽도 마찬가지죠.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a 값이 줄어들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요거 점점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도 여기 대칭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분자를 보고 이 그래프가 포개어지냐 포개어지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바로 하지. 자, 역함수는 얘를 일단 일로 넘겨요. y-1은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 자, 우리는 역함수를 만들 때 x와 y의 위치를 바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일단 x 플러스 3을 곱하고 양변에 y 마이너스 1을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플러스 3을 넘겨요.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얘까지는 아직 역함수를 만든 게 아니죠. 이 상태에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면 역함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 역함수를 만들고 나서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이 계산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얘를 이항시키고 얘네들 위치 바꾸고 다시 이항시켜서 x랑 y 위치 바꿨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일반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표준형을 만들어서 일반형으로 가는 게 표준형을 만들어서 역함수를 만들어주는 게 일반형에서는 훨씬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이 있어서 우리는 역함수 공식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양변에 ax 플러스 b를 곱해주면 그래서 이 식을 전개 그 다음에 cx 넘어오고 by 넘어가고 a x y 그 다음에 by 넘어가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x로 묶어 양면을 나눠 여기까지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역함수가 아니죠. x랑 y의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 역함수는 ax-c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b.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엄청 이쁘다.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꾸고 부호만 바꿔주면 그냥 역함수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을 만들어서 역함수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이 모양에서 일반형을 만든 다음에 공식을 이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y는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3 y는 x 플러스 3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역함수를 만들면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역함수다. 이게 젠지가 궁금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p로 빠지고 얘 분자에 가. 그러면 똑같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 식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식을 만든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복잡한 건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를 몇 개를 니네가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유리함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쉽다라는 걸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기 7번 문제 봅시다. 여기가 어디냐면 215쪽 보기 7번. 자, 215쪽에 보기 7번 문제가 나왔을 때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x의 개수가 2번만 보세요. 2번. 두 점근선이 두 직선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2다. 점근선을 알려줬다는 건 이게 다 준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문자가 4개지? 문자가 4개면 ABCD가 상수항으로 표현이 되려면 식이 4개가 필요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 정보가 3개밖에 없으니까 ABCD를 못 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fx에 대한 식을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모 분자를 a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 괜찮죠? 어차피 a분의 b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잖아 지금. 그지? a분의 c도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 a분의 d도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태잖아.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PQR 구하고 이 PQR이 분수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다면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가 3개가 아니라 4개로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뭐 정보가 없어요, 못 풀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x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모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거 y에 대한 점근선 여기 계수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0,1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0, 1 대입하면은 b는 1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x에 대한 점근선과 y에 대한 점근선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할 때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구구단을 헷갈려하면 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구구단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곱하기가 안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것들을 잘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대칭선, 점근선 이건 다 설명했던 개념이라서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1번 x에 대한 점근선 마이너스 1, y에 대한 점근선 3. 그런 다음에 뭐 y 절편이 7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7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3이 아닌 실수,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y는 3 되는데 이 부분을 알려줬다. 정의역이랑 치역을 알려줬다라는 건 그냥 점근선을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정의역과 치역을 알려준 이유는 점근선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역에서 x가 마이너스 1이 빠져있다는 건 거기가 비어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y가 3이 빠져있다는 건 여기가 비어있다는 소리니까 점근선이라고 판단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알려줬다는 소리는 점근선을 알려준 거와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x에 대한 점근선 마이너스 1, y에 대한 점근선 2, 그 다음에 y 절편이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럼 x에 대한 점근선, 정의역, y에 대한 치역, 그 다음에 점근선,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됐어요? 이 정도 가능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요거 발전 문제 442번 별표. 자, 이 문제는 점근선을 잡고 y 절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y 절편을 정확하게 네가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면 무난합니다. 그죠?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무난해요. 그리고 요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도 3, 4분면을 안 지나가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 요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우리가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3, 4분면을 지나가게 그리는 건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좀 더 멀리. 자, 그러면 이 노란색과 빨간색과 이 초록색 사이의 차이점은 y절편이 얘는 음수고 얘네들은 양수라는 거. 이거의 차이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y절편이 0인 것도 괜찮아. y절편이 0이어도 3, 4분면 안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y절편이 음수가 되려면 무조건 3, 4분면은 지나가줘야 돼요. 괜찮습니까? y절편이 음수면서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경우는 없다. 됐나요?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4분의 2a-5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은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랑 같은 문제니까 2번은 안 할게요. 알겠죠?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다음 마플 개념 익힘 2번 문제 봅시다. 자, 마플 개념 익힘 2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겹쳐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겹쳐지고 싶다라는 건 분자, 그러니까 기본형에서의 분자가 어떻게 생겼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자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대칭점에서 멀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겹쳐지려면 대칭점에서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분자가 같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평행이동이라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이걸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까지 들어가 있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문제를 보고 평행이동만 이야기했냐, 대칭이동도 이야기를 했냐,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자, y는 x분의 1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가 x축 대칭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괜찮죠? x축 x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이렇게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이게 y는 x분의 1이면 얘는 이거랑 같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평행이동뿐만 아니라 대칭이동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었으면은 겹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 생긴 애들은 우리가 분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겹치는 조건을 물어볼 때는 꼭 표준형을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표준형 만드는 거 하나만 디귿 x-2 나누기 x-1 항상 분자에서 분모를 나누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뒤로 빠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평행이동을 해서는 겹쳐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나머지 것들도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바로 넘어갔어. 와플 개념 3번. 자, 한번 먼저 해보세요. 자,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점근선, 두 번째는 y절편이에요. 점근선을 가지고 벌써 식의 거의 대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점근선이 1이니까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y에 대한 점근선이 3이니까 여기를 3x로 출발을 해야 한다. 이거지. 자,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y절편 0,2 지나가는 거니까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식을 완성할 수 있다 이거죠. 복잡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냥 딱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서는 표준형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이렇게 안 풀어요. 자, 그러면 변형 문제 447번 해보세요. 시작. 자, 정의역과 치역을 줬다는 거는 점근선을 준 거다. 그죠? 그래서 x에 대한 점근선 2, y에 대한 점근선 3. 그래서 뭐 그림 그릴 필요는 없겠네. x에 대한 점근선과 y에 대한 점근선은 그냥 다 줬으니까 식은 그냥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f의 4를 구하라.
4 대입하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제 변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4번. 자, 역함수 만드는 거.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F 인버스의 인버스가 F라고. 그래서 F 인버스 X의 인버스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까? 인버스를 구하자.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fx랑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C가 다 나왔다. 자, 밑에 있는 거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fx와 gx는 역함수 관계다. 이거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fx와 gx는 역함수 관계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역함수의 표현법으로 이게 살짝 바꿔주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그냥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고민할 게 없습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래서 gx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역함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450번에 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잠이 오거나 피곤을 할 때 잠 깨는 방법은 잠을 자지 않아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면 돼요. 좀 더 빡세게. 그러니까 니네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겁나 피곤하고 졸려. 그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숙제를 빡세게 하면 잠은 달아나요. 숙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으니까 졸리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수업 시간에 막 졸려.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막 뺨 때리고, 뭐, 서 있고, 막, 꼬집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수업을 빡세게 들으면 돼. 많이 쓰고. 그러면은 졸린 게 진짜로 사라집니다. 자, 450번에 2번.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2,1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대칭점인 거죠.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F 인버스 X는 X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칭선 이거 뭐 대칭점을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우리는 대칭점이 B, 마이너스 A라는 걸 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점근선을 우리는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개념키 5번. 자, F의 fx가 뭐 역함수가 같다. 이것도 엄청 쉽죠. 역함수식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자, fx가 x-3의 a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f 인버스 x가 x-a의 3x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고 싶다 이랬으면 당연히 a는 3이면 돼요. 고민할 게 없죠. 너무 쉽습니다. 유리함수 문제들이 다 이래요. 자, 그러면
453번 문제 해볼래? 452번도 해봐라. 자, 452번에 1번. 우리는 이걸 보고 대칭선이라고 불러요. 대칭선은 대칭점을 지나갑니다. 대칭점은 마이너스 3,K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참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 마찬가지. 이게 대칭선이에요. 대칭점은 얘는 5,K가 대칭점이네. 대입하면 참. 괜찮습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면 문제는 정말로 쉽죠.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2,3을 지난다. 그럼 2,3을 얘도 지나가고 역함수도 2,3을 지나가는 거니까 대입하면 참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3은 2 플러스 b분의 2a 플러스 1. 이게 fx가 이 점을 지나간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식은 y는 x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2,3 지나간다 그러면 3은 2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위에 거 양면에 2 플러스 b를 곱해주면은 6 플러스 3b가 2a 플러스 1이 되고 밑에 거 2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은 3a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 정도 연립하는 건 니네가 할 수 있잖아, 그지? 답은 니네가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 방법이 뭐 엄청나게 복잡해가지고 못 풀겠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니네가 할 수 있다. 자, 여기 대칭성. 자, fx가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니까 쟤는 대칭점. 얘가 대칭점이니까 대칭점은 대칭선의 교점 아니면 점근선의 교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니까 마이너스 2,3이 대칭점이 될 거다. 이겁니다. 끝. 다음 여기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대칭선. 이 대칭선도 대칭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3을 대입하면은 실이참이 된다. 그래서 m과 n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상황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만 잘 이해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정말로 쉬워요. 자, 그러면은 변형 문제 455번에 2번 해보도록 하죠. 455번에 2번. 자, 마찬가지 두 직선은 대칭선. 대칭선의 교점은 대칭점. 그래서 얘를 연립 방정식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x 플러스 1 y 대신에 대입했어요. 넘어가고 2x는 6이니까 x는 3 x에다 3 대입하면 y는 4죠. 그래서 3,4가 대칭점. 대칭점을 알려줬다는 건 C와 A를 알려준 거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 4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고 1,2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2는 1을 대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b 값도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문제들이 푸는 방법이 너무 뻔해요. 자, 다음 최대 최소.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로 너무 쉽죠. 왜냐하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너무 간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리함수 해가지고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렇게 바라본다면 올라가는 거라서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감소라고 하면은 계속 감소만 하고 증가라고 하면 계속 증가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게 어디서 최대인지 어디서 최소인지를 바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x에 대한 점근선 마이너스 2
y에 대한 점근선은 3. 그리고 얼마야? y 절편은 1이네. y 절편이 1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든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 사무실로 가서 입력 풀고 있다가 자, 우리는 얘가 증가함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대충 그렸다는 사실을 니네가 먼저 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 안에서만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 거라서 얘가 증가함수라면은 당연히 x가 1일 때 최대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내가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여기인지는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음수네. 여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1일 때 x에다 1 대입하면 3분의 5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만 보겠어 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최대는 3분의 5 최소는 마이너스 1 너무나 간단한 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자, x에 대한 점근선이 1이고 y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y 절편이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그런데 2부터 4까지래. 그럼 여기 어딘가에 2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4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느낌. 그래서 2를 대입해보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네? 음수네. 그럼 2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2였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니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2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 x가 4일 때 최소, x가 2일 때 최대값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나왔죠? x에다가 4 대입하면은 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해서 발전 문제 459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 모르긴 몰라도 y 값들이 최대가 2분의 3이고 최소가 1이 되려면 y에 대한 점근선이 4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x가 1에서 최소값 1 갖는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1은 이렇게. 그래서 1은 마이너스 1분의 4 플러스 k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가 k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k 값 구했고. 자, a 값 구해보자. a일 때 최대값 2분의 3 나와야 돼요. 2분의 3은 a 마이너스 2에 4a 마이너스 5.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3a 마이너스 6은 8a 마이너스 10. 5a는 4. a는 5분의 4.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a의 위치가 잘못됐는데요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내가 그냥 대충 잡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죠? 저 그림을 가지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그림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다 까지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마플 개념 익힘 8번. 자, 봅시다.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 계속 보면 알겠지만 그림 그려서 풀잖아요. 그죠?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 연습을 하세요. 우리가 미분적분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적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게 되게 중요하게 고등 과정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x에 대한 증분선은 0이고 y에 대한 증분선은 1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y 절편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분모가 0 되니까. 이럴 때는 x절편을 구해라 이겁니다. x절편은 y가 0이 되는 거니까 분자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간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는 0, y는 1. 여기를 지나가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k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모르지만 y절편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나가는 점 0,1을 알고 있는 상태다. 자, 이 점을 지나가면서 난 얘랑 안 만나고 싶다. 안 만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이 직선을 만족하는 것과 이 유리함수가 만족되는 게 교집합을 했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다. 이 말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래프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보고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교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점이 없으려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일 무난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이것도 일단 안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면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인 것도 괜찮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인 것도 괜찮다.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죠. 1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선은 얘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랑 요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직선과 위치관계에서는 안 만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접하는 것도 있겠지.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아까 발전 문제 462번 별표 개중용. 유리함수 공부를 했는데 발전 문제 462번을 못 푼다? 그러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유리함수를 공부했다면 발전 문제 462번은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만큼 못 그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가지고 x의 범위를 2부터 4까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건데 얘를 우리는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얘가 1,2를 지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점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프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점점. 됐죠? 자, 그래서 1,2니까 이 점이 이야기하는 거네. 대칭점.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인데 그 직선이 요 노란색이랑 만나고 싶다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무난하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를 이렇게 좀 더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가 최소, 그 다음 이렇게 지나갈 때가 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x가 2일 때 y 값이 5거든요. 그러니까 2,5예요. x가 4일 때 4 대입하면은 3분의 9니까 3이네. 4,3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최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1,2하고 2,5를 지날 때의 기울기고, 기울기가 최소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1,2랑 4,3을 지나갈 때의 기울기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상황이 그림으로 분명하게 그려져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 2번. 자, 2번 문제는 부등식을 니네가 제대로 이해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y는 x 플러스 2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다. 이렇게 하면 분수니까 마이너스 x가 있다.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1차 부등식으로 판단을 할 거냐. 두 번째, y는 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x 사이의 위치관계로 볼 것이냐. 세 번째, 얘를 넘겨서 2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를 판단한 다음에 y는 2x 플러스 2와 x축 사이의 관계로 볼 것이냐. 이거를 그냥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 저럴 때는 저렇게 풀어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그냥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부등식을 풀 때의 단점은 뭐냐면 이 항을 해서 해를 구하는 패턴은 1차 부등식 이외에는 없어요. 알겠죠?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 모두 다 그래프로 푼단 말이에요. 1차 부등식만 그냥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1차 부등식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얘 넘어가서 얘 넘어오면 2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함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너무 드라이하게 간단하게 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기에 y는 x 플러스 2가 있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점의 좌표를 니네가 연립방정식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는 함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고 양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양함수는 x가 정해지면 그와 짝을 이루는 y가 나타나서 순서쌍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y보다 x가 중요한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너네가 x를 선택하지 않으면 당연히 y도 없을 테니까. 니네가 x를 선택해야 y가 나타날 거니까. x가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x가 먼저 존재해야 y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어.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보다 크고 싶다. x 플러스 2는 y랑 같다고 했고 마이너스 x도 y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싶나 보다 이거죠. 그래서 y가 크다는 거는 더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이 노란 그래프를 보고 빨간 그래프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위니? 노란색 그래프가 어디가 더 위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위아래를 따지는 겁니다. 위아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빨간색이 위, 노란색이 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노란색이 위, 빨간색이 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노란색이 더 위에 있고 싶어. 그러면 X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죠. X를 어떻게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Y는 자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Y는 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Y가 이렇게 되고 싶어. X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X를 선택해야 Y가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니까 노란색이 더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요거. 자, 얘를 이용했다고 해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은 같은 부등식이다. 괜찮습니까? 이항을 한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0보다 크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 y랑 2x 플러스 2랑 같다 그랬죠. 2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y가 0보다 크고 싶다 이 말입니다. x축 위에 있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쪽은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 x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라고요. 알겠죠? x를 물어봐야만 돼요. y는 지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y가 이렇게 되려면 x 어떻게 놓던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니네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2번 문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얘와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크기 비교를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알았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풀지 않으면 그냥 못 풉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이 방법으로만 풀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개중요라고 하는 겁니다. 외워도 돼요. 못하겠으면. 자, 그러면 먼저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없지만 얘는 이 범위 내에서 정확한 그림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x에 대한 점근선, y에 대한 점근선, 그 다음에 y 절편이 5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4,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얼마야? 3일 때 4분의 14? 2분의 7이냐? 여기에 2분의 7 해서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싶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운데 있는 얘는 이 범위 안에 만족하는 걸 그려놓을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ax 플러스 3보다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가 더 크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직선은 0,3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y절편이 3이니까 0,3이 정점이겠죠.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크고 싶다, y가 크다는 거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고 싶다. 그러니까 얘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위니까 무난하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 요 y 얘 같은 경우에는 bx 플러스 3 이야기할 때 요렇게 되고 싶은 거니까 녹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고 싶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면 되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1부터 3까지를 따졌을 때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런 느낌이면 무난하다. 왜냐하면 나는 1부터 3까지만 볼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과 초록색의 무난한 느낌은 이해했는데 b-a의 최소값을 원해요. 자, 작고 크고 작은 수에서 큰 숫자를 빼야 최소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5에서 7을 빼는 것보다 5에서 10을 빼는 게 더 작아지는 거지. 큰 숫자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10에서 7을 빼냐 3에서 7을 빼냐. 작은 수에서 빼야지 더 작아져요. 괜찮습니까? 작은 수에서 빼야 한다. 큰 수를 빼야 한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b의 값이 작을수록 좋겠네. 초록색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고 싶나 보다 이 소리고, a가 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의 최대값을 원하는 거죠. 이 기울기의 최대는 여기를 지나가는 거. 이거보다 더 꺾이면은 중간에 크로스 일어나서 안 되는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도 여기를 지나갈 때가 최소. 이거보다 더 꺾이면 크로스가 일어나서 안 된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점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의 기울기의 최대, 점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 기울기의 최소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 문제를 못 풀면은 안 됩니다. 유리함수에서 이 문제는 없는 문제집이 없어요. 알겠죠? 그냥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유리함수를 공부했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다음 9번. 아니 설명할 게 왜 이렇게 많지? 10일까지 10일? 앞을 특강도 있는데 특강? 특강은 니네가 하면 되죠.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죠? 함수에서 같은 걸 반복시킨다는 건 규칙이 있다는 소리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식을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숫자를 대입하세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만들지 말고 숫자를 대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의 3을 먼저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해서
2분의 3이 될 거고 F2의 3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F의 F3이 돼서 F의 2분의 3 그러니까 그 계산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집어넣는 게 그 다음 걸 계산하는 거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1에 2분의 3 이렇게 돼서 얘는 3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2분의 3, 3 2분의 3, 3 이게 반복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F3의 3이 F의 F2의 3일 거기 때문에 F의 2의 3이 3이니까 또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21번을 다 할 필요 없이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홀수면 2분의 3 짝수면 3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홀수면 2분의 3 홀수니까 2분의 3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풀이 있죠? 식을 막 연립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마플 개미킴 10번 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식만 만들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유. 자, 이 점. 자, 이 점의 좌표 x값이 얼마인지 모르면 당연히 a. 여기를 a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잡아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c 좌표는 a, a분의 k가 될 거고 b 좌표는 y 값이 a분의 1이잖아. 괜찮습니까? y 값이 a분의 1이니까 y에다가 a분의 1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ak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b 좌표를 ak라고 구할 수 있구나. 여기를 a분의 k라고 구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삼각형 넓이가 50이 된다 이랬죠. 그래서 넓이를 구해봅시다. 가로 길이 AK-A 곱하기 높이 A분의 K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넓이 50이 된다. 이거 A로 묶으면 얘들 A분의 1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K-1의 제곱이 100이어서 K-1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겠죠? K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음수 쪽을 빼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이렇게 풉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뭐 기술 같은 건 없죠.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11번 마찬가지. 여기서도 시키는 대로 그냥 식을 쓰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건데, 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칭점을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대칭점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P의 위치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A', B'이라고 한다면 요 사각형이랑 요 사각형이랑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평행이동 했으면 당연히 같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평행이동이 돼서 우리가 여기 대칭점을 점근선의 교점을 원점으로 끌어당겨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은 같은 거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x값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 이 식을 뭔지 알잖아. 식이 훨씬 더 간단해졌죠. 기본형이 됐으니까. 대칭점을 0,0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x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 정도로 잡아주면 여기가 a분의 9가 되겠지. 그래서 pa 플러스 pb 여기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길이는 a분의 9, 이 길이는 a.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산술기하를 쓰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양대로 문제를 풀면 여기에 x값을 a라고 잡고 여기 좌표가 a, a-1분의 9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 이 길이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a-1분의 9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 길이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a-1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a-1 플러스 a-1분의 9인데 얘랑 얘를 그대로 냅두면 또 산술기하 쓸 수 있죠. 똑같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되돌릴 수 있길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대칭점이 원점에 있으면 문제가 많이 쉬워질 수 있다. 아시겠죠? 평행이동을 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다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평행이동을 했으면 당연히 모양이 같아요. 아시죠? 자,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 안 했죠? 얘는 평행이동을 안 했는데 평행이동을 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위의 점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야, 이거 마플 특강 문제 1번 문제 보세요.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 Q좌표.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x에 대한 정분선은 0, y에 대한 정분선은 3. y 절편은 못 구하니까 x절편? x절편? 숫자가 좀 이쁘지는 않네.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봅시다. x가 1이면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괜찮니?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y절편 구하면 음수긴 한데 숫자가 분수라서 계산 안 했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0,3에 P라는 점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Q라는 점이 있어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쁘게 지나갈 때 이 점을 지나가는 대칭선이 여기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2차함수래. 유리함수는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반으로 가르는 얘가 마치 2차 함수의 대칭축, 축의 방정식 같은 느낌이거든. 좌우가 대칭이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리를 잴 때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무조건 가깝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이면서 대칭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직선과 저 유리함수식을 연립하면
이 점이 나오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점이 나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점 잡은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써가지고 루트 안에서 최소값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괜찮죠? 이게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해도 좋고 요렇게 해도 좋고 난 이걸 추천을 해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다음 2번.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역함수 1번 문제는 안 해도 되겠네. 1번 문제는 됐고, 자 2번 문제. 이거 역함수 만드는 건 할 수 있잖아, 그치? 표준형에서 일반형 만든 다음에 일반형의 역함수 구해가지고 그냥 3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어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내가 역함수 만드는 것도 오늘 해줬잖아. 그지?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되겠고. 2번 보세요. 그림을 다시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일반형 만들려면 통분해야 되잖아. 할 수 있냐 그러면? 자, 다음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그림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겁니다. 자, 일사분면 위에 a, b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한 점 p 잡고 아무데나 이 점의 좌표를 a-1분의 3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b라는 좌표를 a,b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b 자리에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유는 문자의 개수가 많으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알겠죠? 그래서 b라는 문자를 생략하기 위해서 얘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b 대신에 대입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겠네. 이거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괜찮습니까? 산술기하 쓰면 되겠지? 됐나요? 복잡할 거 없다. 할만하다. 다음 마플 특강 문제 3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자, 봅시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자, 이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위의 점 P를 문자로 잡아요. 이걸 잡고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을 써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거를 산술기하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x에 대한 점근선이 y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요 밑에 있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직선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y절편이 3인데 여기 지나가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칭선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잴 때 이쪽의 거리랑 이쪽의 거리가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이랑 똑같은 직선,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을 여기에 접하는 걸 하나 찾아내도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요겁니다. 요거를 찾는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얘 그래프의 기울기식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2x까지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면은 얘와 얘가 연립을 했을 때 교점이 하나니까 해가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지.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해가 하나니까 2차 방정식에 해가 한 개여야 돼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을 만든 다음에 K를 구한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고 거리를 재면 된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걸로 하든 복잡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걸로 하면 문자가 좀 많아지니까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어려워 보이기는 한데 뭐 이걸로 풀고 싶은 사람은 이걸로 풀고 이게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로 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거. 자, 위에 좀 하나 잡았죠? 그런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씁시다. 넘어가면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루트 5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7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모양을 맞춰가지고 문자가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우리는 산술기하를 썼을 때 최소값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표준형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a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7에 a 마이너스 2 하면 5되나? 그래서 여기 2에 이게 좀 뒤에다 써야지. a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모양을 맞춰주려고 마이너스 1로 주면 되겠네.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이뻐지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산술기하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분자가 산술기하가 들어가면은 2에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분의 5가 2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최소값은 2 루트 10. 그래서 약분하면 2 루트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자, 이걸로 니네가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귀찮으니까 그냥 니네가 한번 해봐라. 괜찮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이거랑 유리함수랑 연립방정식 써서 접했으니까 해가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해서 K값 구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직선식의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하나 선택을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2번 방법으로. 지금 해봐 한번.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문 문제도 너무 쉽고
마플 특강 4번 문제는 쉬우니까 안 할게요. 이거 도형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얘가 좁아서. 얘가 유리함수랑 접하는 거잖아. 얘는 안 접하잖아. 얘도 6가 마이너스 1을 얘? 아니. 헐. 자, 식을 이렇게 쓰면은 이해랑 유리함수랑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방정식을 하는 식이다. 이거 어렵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교점 구할 때는 연립방정식 하는 거니까. 얘랑 연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안 만나는 거고 얘 만나는 건데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서 y절편이 다를 테니까 y절편을 문자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얘 곱해주고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돼야 돼. 자, 얘네들로 다 넘어가면 2x의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로 묶어도 되겠다.
마이너스에 k 플러스 5의 x 7 플러스 2k는 0. 괜찮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k의 제곱 플러스 10k 25 마이너스 8 분배해야 되잖아? 8, 7, 56 8, 2, 16 이렇게 되나?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4 AC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나? 괜찮아요? 숫자가 더럽네. 자, 1분의 3 풀마 루트 9 플러스 31 해서 3 플러스 2루트 10이 되겠습니다. 3 마이너스 2루트 10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y 절편 3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k 값 구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2x 여기 있을 때 위에 있는 점 쉬운 점 찾으려고 하면 0,3 플러스 2루트 10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0,3 플러스 2루트 10이라는 점과 이 직선 넘어가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 과의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대입하면 얼마야? 3 2루트 10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2루트 2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나는 이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2루트 2 나온다니까? 4번이지. 뭐라고? 나 1번 싫어한다고. 상수비가 더 깔끔하게 나지 않나요? 나 근데 이걸 싫어해요. 왜요?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개인 취향. 근데 개인 취향 문제야. 추천은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 추천하지. 아니 객관적으로요. 어?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당연히 그래프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왜요? 그래프가 좋아요. 무조건 그래프를 니네가 계속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뭐 원이 나오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든 2차 함수가 나오든 유리함수가 나오든 무리함수가 나오든 니네가 이제 수원 배우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나오든 삼각함수가 나오든 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부등식 문제,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방정식 문제 모두 다 그림으로 풀어요. 알겠죠?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도 다 그래프로 푼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부등식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어. 1차 부등식 이외에는 전부 다 그림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안 그리고 풀 수가 없는 거야.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서 문제를 푸는 거를 되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길 바래요. 알겠죠? 자, 설명은 여기까지.